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투익에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출 공식 입문서 LC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슨 1이 되겠고요. 저희는 어떻게 강좌를 진행할 건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 강좌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 시험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영국 발음에 관련돼서, 물론 영국 발음은 호주 발음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미국 발음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트 1 관련돼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파트 1을 본격적으로 배워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파트 1에 관련된 내용은 사람 중심 사진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뭐 파트 1에 나오는 사진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사람이 나오거나 사람이 안 나오거나. 근데 사람이 오늘 중점적으로 나오는 사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뷰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가 어떤 강좌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왜 여러분들 어떤 강좌를 듣기 전에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되게 궁금해서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시긴 하시잖아요. 맞죠? 뭐 문자 같은 걸로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전화 통화를 할 때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살짝 꾸며봤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먼저 설정해 보자면 토익 상담사, 여자분이 상담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토익 1도 모르는 남학생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어야죠. 아달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달랄랄랄랄랄랄랄 찰칵. 안녕하세요. 토익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토익의 토자도 모르는데 이 강좌를 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강좌는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350 이상을 목표로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듣기에 최적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가 없거든요. 첫 번째, 토익 이론을 1도 모르시죠? 맞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듣기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보면 제가 꼭 들어야 할 강좌 같은데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일단은 2단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모든 파트를 시작할 때 파트별 필수 이론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론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 교재 자체도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형별 샘플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제대로 된 문제풀이 접근 방식을 익혀갈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꼼꼼한 리뷰 방법을 배움으로써 파트별 문제풀이 실력 향상뿐 아니라 듣기 실력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국 듣기 실력이 향상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무리 그 토익의 토자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그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론 부분만 설명을 많이 하고 샘플 문제만 딱 풀고 실전 문제는 안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 많이 풉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실전 기출 문제들 풉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시죠? 그건 알죠. 제 친구 중에 토익 만점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실제 기출을 다룬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 문제집을 풀고 만점을 받았지 뭐예요. 그 친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토익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기출을 다룰 수 있는 YBM이라고. 친구분이 뭘 좀 아시는군요.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그런가요? 이 수업을 들으면 친구처럼 고득점으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미 언급드린 강점들 뿐만 아니라 이 강좌는 매 강의 시작 전에 과제로 내어드린 단어 테스트를 실시하거든요. 왜 단어 테스트, 인간 같은 경우는 왜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를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외우고 외웠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어 테스트를 매번 실시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시고 테스트 받는 단어는
이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미리 포함하고 그러니까 미리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서 1차로 점검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운 단어들 1차로 점검한 것들을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2차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따라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성공적인 토익 학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네요.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대로 실제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들 중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것들은 빨간색으로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목표 점수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미국 발음, 영국 발음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연기를 조금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성분 목소리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긴 가는데 결국 하다 보면 남자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목이 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자분이 맞죠? 그래서 그럴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은 토익 시험의 리스닝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 나라의 성우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캐나다는 미국식 발음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호주 발음은 영국식 발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차이점들을 알아두신다면 이 네 개의 발음들을 거의 다 섭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특징적인 것들이 존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음 R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 텐데 자음 R 이게 중요한 게 그냥 R이라는 알파벳이 중요한 거죠. 미국식 발음은 아시죠? R 발음을 해요. 이게 중간에 있거나 끝에 있거나 발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이 없어도 만들어서 발음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할 건 없고요. 그냥 중간에 R, 끝에 R 발음을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식은 R이나 RE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R, 끝에 R 발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제로 발음들의 차이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enter이라고 하는 발음 한번 볼까요? 미국식일 때는 enter이라고 해서 R 발음을 했어요. 영국식은 enter, 맞죠. T 발음을 탈락하니까 ent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 번씩만 발음을 좀 해보고 갈까요? 갑니다. enter이 되겠죠. 영국식은 어때요? enter, ent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there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R 발음을 하죠. 미국식일 때는 어떻게? there이라고 발음을 해요. 맞죠?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there, R 발음이 탈락되니까 there, 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게 뭐랄까 한국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맞죠?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체벌 같은 걸 안 하겠지만 어릴 때 왜 잘못하면 어머니께 막 엉덩이 맞고 이랬잖아요.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야 엉덩이 there,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엉덩이 한 대 맞고 이렇게 했던 적도 저만 그랬나 보네요. 어쨌든 그래서 R 발음이 탈락되니까 there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새라고 하는 bird죠. R 발음을 써서 가볼까요? 한 번 더. 그렇게 되겠고요. 영국 발음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bird가 되겠죠. R이 탈락되니까 bird로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carefully. R 발음을 해서 carefully.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건데 영국식일 때는 어떻게? carefully, R 발음이 탈락되면서 carefully. 맞죠? 그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온 문장은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국 발음은 R 발음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R 발음은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The road has been paved. 맞죠. Road has been paved입니다. Be paved라고 하는 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길등이 포장될 때. The road has been paved. 맞죠. road has been paved인데 영국 발음도 The road has been paved. 맞죠. The road has been paved 이렇게 같은 발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발음이라고 해서 R 발음, 첫 시작하는 R 발음이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이게 좀 어색해져요. 왜냐면 really라고 하는 게 미국 발음일 땐 really인데 그러면 영국 발음은 R 발음 안 하면 really가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R 발음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차이점 한번 알아볼까요?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맞죠? Entering the meeting room.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이것도 enter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R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enter 이렇게만 끝날 때는 R 발음 안 합니다만 뒤에 I가 붙어버렸어요. 맞죠? 이렇게 I가 오는 경우에는 R을 발음을 할 수밖에 없죠. entering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맞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끝에는 meeting이라는 발음을 했는데 T 관련된 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R은 어쨌든 중간 R, 끝 R 발음을 안 하는 게 영국 발음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D와 T를 볼 텐데 여기 적혀있는 글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D랑 T 같은 경우 있죠. 단어 중간에 D랑 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국 발음일 때는 보통 R로 부드럽게 발음이 많이 나고요. 영국 발음일 때는 D나 T를 살려서 발음을 많이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살려서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알아가 볼게요. 갑니다. Riding. 맞죠. riding. riding은 탑승하다, 뭐 탑승해서 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Riding. riding이 되겠죠. 발음이 어떻게 돼요? Riding. riding. 약간 R 발음이 나죠. D가 R로 바뀌어서 나는 거고요. T는 이 영국식은 어떨까요? Riding. riding. 맞죠. D 발음이 조금 나죠? Riding.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발음 한번 해보고 갈게요. 미국식부터 Riding. 한 번 더. Riding. riding이 되겠고 영국식은 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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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다리. Ladder. ladder. D가 리을로 바뀌어서 Ladder. ladder 이렇게 나는데 영국일 때는 Ladder. ladder. 맞죠? 제일 끝에 R 발음 탈락하면서 D 발음을 살려서 Ladder.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기다리다. Waiting. waiting. T가 어떻게 리로 나서 Waiting. waiting이 됐습니다. 영국식일 때는 어떨까요?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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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T 발음이 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편지라고 하는 거. 저 또한 T가 어떻게 바뀔까요? 미국일 때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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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런데 영국일 때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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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을 살리죠. 요것도 같이 해보고 갈까요? 미국식일 때? Letter. letter. 한 번 더. Letter. letter이 되겠고 영국식일 때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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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 살리고 R 발음 없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차이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자, 미국식 발음인데 영국식 한번 들어볼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차이점 아시겠죠? 미국식일 때는 I've been waiting for the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부드럽게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아이고, 이건 영국 발음이고요. 미국 발음일 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30 minutes. 영국 발음일 때는 T 발음을 다 살리죠.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30 minutes.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문장 더 들어볼게요.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Start riding the bus.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R 발음을 해서 start riding.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Start riding the bus. Start riding the bus. 여기서 start의 R 발음도 탈락하고 riding의 D 발음도 살리니까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맞죠.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와 T가 영국 발음일 땐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살려서 한다 정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음적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 A라고 하는 건데 미국식 A는 뭐 당연히 여러 발음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에 발음으로 많이 나는 거고요. 영국식 같은 경우는 보통 에가 아로 바뀐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기억하려면 너무 법칙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적용도 잘 안 되고요. 그냥 미국에서 에 발음되는 게 영국에는 아 발음으로 많이 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afternoon, afternoon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후 afternoon, 맞죠? 영국식일 때는 afternoon, afternoon 요거 따라가 볼까요? afternoon, 한 번 더, afternoon, 한 번 더. afternoon, 맞죠? afterno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nt, plant라고 하는 건 식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plant, 그런데 에 발음이 미국 발음일 때는 and 영국 발음일 때는 plant, plant로 아 발음이 나겠죠. plant, 맞죠? 그 다음 볼까요? sample, sample입니다. sample, sample. 이것도 다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P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저 단어가 단어 중간에 들어가면 된소리 느낌으로 발음이 나거든요. 뭐 이게 경음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된소리 느낌으로 강하게 sample, 샘플이 아니라 뻘 느낌으로 나겠죠. 영국 발음일 때는 아시겠죠? 느낌 아 sample, sample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수업 class, class 미국일 때는 class 영국은 class, 아 발음으로 class로 나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발음일 때 I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맞죠. Time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영국 발음일 때는 I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맞죠? afternoo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장 볼게요. Has this sample been tested? 맞죠. sample, been tested, sample이라고 나왔는데 영국 발음일 때는 Has this sample been tested? sample, been tested. 맞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가 영국 발음일 땐 아로 바뀐다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오 발음인데 이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격정적으로 미국은 아, 영국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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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그다음에 Job, job. 약간 오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맞죠? job, 요거 job 저는 요거 들을 때마다 job, 약간 밥 먹는 느낌이 있죠. 찹찹. job, 찹찹. job, 이런 느낌이 저만 나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stop, stop이죠. T 또한 아까 P랑 마찬가지로 단어 중간에 들어가면 된소리 느낌으로 stop, stop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stop, 약간 O 느낌으로 stop. 약간 요렇게 나기는 하죠. 그다음 볼까요? box, box죠. 박스. 한국에 쓰는 표현. box, box. 약간 O 느낌으로 box, box 이렇게 되겠고 copy, copy 복사 copy, copy. 그다음에 영국은 copy, 이건가요? 이거? copy, copy? copy. 그 정도까지 발음은 안 나네요. 맞죠? 약간 오와 아 중간 느낌으로 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 Do we need to stop for fuel? Stop for fuel. Stop for fuel. For fuel이라고 하면은 주유를 하기 위해인데 Do we need to stop for fuel? 맞죠? Stop. Do we need to stop for fuel? Stop. 약간 오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그다음 볼까요? I'll print a copy for the meeting. 맞죠? Print a copy for the meeting. Copy 아 발음. I'll print a copy for the meeting. 맞죠? Copy. 약간 아와 오 중간 느낌이 나기는 하죠. 고민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특이한 발음.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방금 지난 것들은 그냥 저랑 방금 공부한 걸로 끝을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발음이 완전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인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Schedule,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영국 발음일 땐 Schedule, 맞죠. schedule이 아니라 schedule. 발음해 볼까요? schedule, 한 번 더. schedule, 한 번 더. schedule,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고라고 하는 거 garage, garage이죠? garage, garage. 미국 발음일 때는 garage로 액센트가 garage에 가는데 영국 발음일 때는 garage, garage로 나는 거예요. 물론 이 garage 말고 garage 이렇게 해도 나요. garage, 중요한 건 어쨌든 garage이거나 garage이거나 둘 다 액센트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 미국 발음일 때는 액센트가 garage에 가고 garage,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험실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laboratory, laboratory 액센트가 laboratory, le에 가는 건데 영국 발음일 때는 laboratory, laboratory라고 해서 액센트가 옮겨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laboratory, 그 다음에 볼까요? advertisement, 광고 advertisement, 정말 많이 나오는데 advertisement, 광고 advertisement 액센트가 앞에 가는데 영국 발음일 때는 발음이 완전 바뀌어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맞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차이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영국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죠. 요거 유의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볼까요?
vase, 요거는 파트 1에 많이 나오거든요. vase, 꽃병이라는 뜻인데 영국 발음일 때는 어떻게? vase, vase. vase, vase 이렇게 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s. 잘 알고 있는 schedule이라는 발음이 들렸고요. schedule a meeting, 일정을 잡다, 회의 일정을 잡다.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s.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s. 맞죠? schedule이 schedule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garage anymore. Terry garage를 더 이상 안 써.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영국 발음일 땐 발음이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garage anymore.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맞죠? garage로 발음이 났습니다. 맞죠? garage 아니면 미국 발음일 때는 garage, 영국 발음일 때는 garage 이렇게도 액션이 나고 아니면 garage 이렇게도 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발음, 영국 발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한번 파트 1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트 1을 풀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 1이라고 하는 건 들려주는 4개의 선택지 중에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가 음원이 나오기 전에 사진 옆에 밑줄을 4개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할 때 밑줄을 이렇게 4개 그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렇게 밑줄을 4개를 긋고 난 다음에 들으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표시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으면서 A, 오답, B, 오답, C, 네가 정답인가? D, 너 오답. 그러니까 C가 정답.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표시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원을 들을 때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듣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영문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들으면서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말들이 많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모국어, 한국어고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한국어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 나가시다가 그런 연습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되시고 실력이 많이 출중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오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1은 정답을 고르는 파트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정답 고르는 게 아니면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제가 정답 C 딱 고른 느낌이 아니었죠. A, 너 아니야. B, 너도 아니야. C, 넌 거 같은데 D, 너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긴다라는 느낌을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남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모르는 게 나오면 삼각형을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에이, 너 아니네. 너도 아니야. 너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일단 삼각형. D, 너 아니네. 그럼 뭐예요? 결국 C라는 정답이 남은 거죠. 확률상 A, B가 확실히 오답, D가 오답이면 C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사람 중심 사진 중에 1인 등장 사진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인 등장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빈출되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일단 사람 등장하는 사진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람 중심 사진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동작에서 답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품사는 뭘까요?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 과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그 동사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과 일치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동사가 일치하면 무조건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동사는 일치하더라도 결국 끝에 오는 명사가 일치하는지를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오답. 동사가 일치하고 끝에 명사가 일치를 하면 정답. 이렇게 가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빈출 문장들 같이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볼까요?
She's working on a bicycle. 맞죠. Working on a bicycle이라고 하니까 R 발음을 탈락해서 영국 발음으로 했고요. Work on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작업 중이다. 뭐뭐로 작업 중이다. 문맥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는 bicycle에 작업 중이다. bicycle을 손보고 있다. 맞죠. 일단은 bicycle에 손대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 work on입니다. work on은 뒤에 오는 명사에 손을 대고 있으면 거의 정답인 거예요. 그래 한번 볼까요? She's repairing the bicycle. 맞죠. repair이라고 하는 건 수리하다. bicycle을 repair, 수리 중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하나 더 볼까요? She's fixing a wheel. 맞죠. repair, fixing 같은 뜻이 되는데 위에 거는 bicycle이라고 나왔고 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wheel이라고 나오긴 했죠. She's fixing a wheel. 어쨌든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지금 남자분이 상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표현들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거 볼게요. He's shopping for groceries. Shopping for, shop for something은 뭐뭐를 쇼핑 중이다. Groceриes라고 하는 게 식료품, 꽤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식료품을 사고 있다. 정답이 되겠죠? He's shopping for groceries. B는 어때요, 여러분? He's choosing some vegetables. 맞죠. 결국에는 어떤 게 좋을까를 고려하고 있죠. 어떤 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좋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choosing, 선택 중인 거죠. He's choosing some vegetables. 맞죠. 그 다음에 C는요. 3번은 He's examining some produce. 이게 좀 특이한 단어들이 두 개가 나왔죠. He's examining some produce. exam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파트에 가면은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 파트 1에 examine이 나오면 보다라는 뜻이 돼요. 보다. 그 다음에 produce라고 하는 건 뭐예요? produce는 produce라고 해서 뒤에 액센트를 끌고 가면은 생산하다, 앞에 액센트를 끌고 가서 produce라고 하면은 농산물이 됩니다. He's examining some produce. 요거 발음 한번 해보고 갈까요? 해볼까? produce. 앞에 액센트가 가야 돼요.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요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He is cooking in the kitchen. 맞죠. 요리하고 있다. cooking in the kitchen. 이런 모습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볼까요? He is preparing food in the kitchen. 맞죠. preparing food 이렇게 나왔습니다. preparing food가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 유의하셔야 돼요. in the kitchen이라고 안 나와도 preparing food라고 하면은 실제로 주방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요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reparing food는 cooking이랑 같은 뜻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파트 1에서. He is preparing food in the kitchen.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He is stirring something in the pot. stir 하고 있다. stir이라고 하는 건 젓는 거예요. He is stirring something in the pot. stir이라고 하는 표현 꽤 많이 나오는데 stir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스프 만들 때 이렇게 젓는 모습이 stir이 되겠고요.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저어서 볶죠. 그래서 stir fried rice가 볶음밥이라고 하거든요. stir, 젓다라는 동사 행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4번입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 지금부터는 2인 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인 이상 사진도 여전히 동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2인 이상 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게 다 같이 하는 동작이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1에 한 명이 나올 때는 당연히 그 한 명이 하는 동작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2명 이상이 등장할 때는 다 같이 하는 동작은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 그걸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book. 맞죠.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book. 지금 남자분이 pointing at 가리키고 있습니다.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 볼까요? B는 두 번째는 One man is writing something down. 맞죠. 지금 오른쪽에 남자분이 writing something down 무언가를 적고 있죠. One man is writing something down. write down이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맞죠. 이게 다 같이 하는 동작인 거예요. 앞에 두 개는 개별적인 동작이었고 They are sitting around the sit table. around라고 하면은 둘러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고 특히나 2인 이상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는 공통된 동작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걸로 한번 가볼까요? Some people are carrying their luggage. 자, 지금 사람들이 carrying 하고 있다. carr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옮기다, 운반하다로 알고 있지만 옮기다, 운반하다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carry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으로 알아두셔야 파트 1을 풀어가기 좋냐면 carry는 소지하다, 휴대하다로 보셔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핸드백 같은 거를 여기 들고 서 있어요. 그래도 carrying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어요. basket을 손에 들고 서 있어요. He is carrying a basket. 답이 될 수 있습니다. carry는
무조건 옮기다, 운반하다가 아니라 소지하다, 휴대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Some passengers are walking with their bags. 맞죠. Walking with their bags입니다. Walking, 걸어가고 있습니다. With their bags, 가방과 함께 걸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가방들을 들고 가고 있네요. Some people are walking on the platform. 맞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는 뭐 플랫폼이라고 쓰기도 하고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승강장에 walking, 걷고 있다. Some people are walking on the platform. 맞죠.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걷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만 더 보고 저랑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Customers are sitting on the patio. 자,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동작으로 답이 나오네요. Customers are sitting on the patio. 왜 우리 패티오라고 표현하죠. 뭐 테라스라고도 할 수 있고 패티오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동작들. 그다음 볼까요? A waiter is serving some patrons. waiter 듣자마자 waiter를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waiter이 저기 있고 A waiter is serving some patrons. 맞죠. serving 하고 있습니다. patr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 1에 꼭 필요한 단어인데 patron은 커스터머랑 같은 뜻으로 손님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다른 파트에 가면은 patron이라는 단어가 후원자, supporter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Some people are in the shade. in the shade입니다. shade가 그늘, 응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Some people are in the shade라 그러면 그늘 안에 있다. 혹은 some people are sitting in the shade도 괜찮겠죠.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결국에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 한 명의 동작을 잘 보셔야 되고 2명 이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려면은 다 같이 하는 동작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하는 동작이 무엇일까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샘플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기출 문제인데 요거 가지고 사진 파악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 명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주요 동작이 뭘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pouring 하고 있다. pour이라고 하는 건 쏟아 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붓다. 그 다음에 저런 걸 지금 붓고 있으니까 pour이 될 수 있겠고 앉아 있죠. sitting. 그 다음에 having a meal. 식사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샌드위치가 놓여 있기도 하고 물을 붓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식사 중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딘가요, 여러분들? 여기 loung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ounge. 그 다음에 cafeteria. cafeteria는 카페는 아니고요. 구내 식당 같은 걸 cafeteria라고 하죠. 그래서 sandwich. 맞죠? 샌드위치가 저기에 있고 지금 테이블에 앉아 있고 테이블. 그다음에 telescope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망원경. 뭐 이런 거. 요거 두 개 다 망원경이죠. telescope가 망원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windows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죠. inside 같은 걸 보셔야 되겠고요. 착용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자분이 glasses를 착용하고 있고요. glasses. 맞죠? 두 개니까 glasses. 복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beanie라고 하는 거. 우리도 beani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니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carf. 우리도 스카프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저랑 각각의 선택지를 들어보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한번 추려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A. She's looking out the window. look ou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깥을 보고 있는데 look out, 바깥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She's looking out the window. out the window, 창밖을 보고 있는 건 설마 뒤에 눈이 있는 거야? She's looking out the window. 그럴 리는 없잖아요. 맞죠?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른들이 난 뒤에 눈이 달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여자분은 안 달려있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She's piling up some dishes. 맞죠. pile up이라고 하는 건 pile up은 쌓다라는 표현이거든요. pile up, 쌓다, stack up 같은 표현인데 접시예요. dishes가. 그걸 쌓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소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C는 She's having a meal. having a meal. 식사하고 있다. 식사 중이다.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샌드위치가 놓여 있고 물을 붓고 있고 샌드위치 먹다가 이제 목이 좀 막히거나 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meal, 식사 중이다. 답이 제일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D까지 듣고 한번 결정해 볼게요. She's taking photographs. 사진 촬영하고 있다? taking photographs는 아니죠. She's taking photographs. take photographs가 사진 찍다인데 사진 찍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국 she's having a meal, 식사 중이다. She's having a meal.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2인 이상 등장하는 사진도 기출 문제 풀이 전략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 사진 먼저 좀 파악을 해볼 텐데 공통 동작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인 이상이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동작을 봤을 때는 shaking hands, 악수하고 있다. shake hands, 악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reeting, 인사하는 걸 greeting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talking, 뭐 얘기하고 있다. 가 될 수 있겠고요. 개별 동작 한번 살펴볼게요. 개별적으로는 holding something in her arm.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왼손에 holding something in her arm. 손 안에 무언가를 holding 하고 있고요. 착용 상태 한번 볼게요. 남자 중에 한 명이 wearing a tie를 착용한 상태죠. 그러면 shoulder bag, 맞죠? 여자분이 shoulder bag을 메고 있고요. 그다음에 purse, 저런 걸 purse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성분 손지갑 같은 거 purse라고 하고요. wallet이라고 하는 걸 남자 지갑을 wallet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cap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쓴 모자를 cap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하나씩 들어가면서 소거하면서 정답 남겨볼게요. 갑니다. A. A man is putting on a hat. 뭐래요? A man is putting on a hat. putting on a hat, put on, 안 익숙한 표현일 수 있는데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꽤 많이 나오거든요. A man is putting on a hat. 근데 중요한 건 putting on이 선택지에 꽤 많이 나오는데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은 put on이라고 하는 건 착용 중이다라는 표현이 put on이 되거든요. A man is putting on a hat. 맞죠. 착용 중이다가 putting o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만들려면 putting on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the man is wearing a hat이 돼야 돼요. wearing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 wear이라고 하는 건 입다라는 동사니까 ing를 붙이면 입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무언가를 착용한 상태, 옷 같은 걸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wearing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wearing a hat, wearing a cap 그러면 모자를 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putting on, trying on 같은 경우는 착용 중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 없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putting on이랑 wearing을 잘 모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어디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 중인 거야. 맞죠?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 중인데 밖에서 떡떡떡 하는 거예요. Can I come in? 들어와도 돼? 그랬을 때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옷 입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m wearing clothes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I'm wearing clothes right now. 그러면 뭐예요? 나 옷 입고 있는 상태야.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맞죠? 뭐 옷 입다가 막 자빠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야지 안 들어올까요? 상대방이 I'm putting on some clothes right now. 옷 입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putting on, trying on. putting on, trying on은 입고 있는 중일 때 쓰는 거고요. wearing이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가볼까요? B는 A man is talking on the telephone. 자, 텔레폰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talking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talking on the phone, talking on the telephone, 통화 중인 건 아니죠. The woman is opening her purse. purse를 열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purse를 carrying 하고 있는 거지 opening 하는 건 아니니까 소거해야죠. The woman is opening her purse. 맞죠? purse, R 발음을 탈락시켜서 영국 발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고요. D는 Two men are shaking hands. 맞죠? shaking hands. 요게 답일 것 같은데. Two men are shaking hands. 맞죠? A, B, C, D 중에는 결국 shaking hands, 악수하고 있는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wo men are shaking hand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진에 관련된 ETS 실전 테스트 문제들을 여러분들끼리 한번 풀어볼 거고요. 저랑 풀이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마무리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놓고 봤을 땐 사람이 나오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사에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는 하니까. 일단은 저랑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잘 알아두셔야 될 건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건 그냥 되새김질하는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가셔야 돼요. 아까 OT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들어주셔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뀐다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고 노력해 달라는 거죠.
아시겠죠? 들리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바꾸면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랑도 리뷰를 하는 느낌인데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미 문제를 푸셨으니까 문제 푼 거 가지고 정답지 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저랑 문제를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문제 풀어놨던 거 싹 치워놓으시고 화면에 집중해서 A, B, C, D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s sweeping the floor. B, She's stacking some chairs. C, She's picking up a menu. D. She's serving some customers. 오케이. 정답은 잘 가셨나요? 정답은 어떻게 가셨어요? 정답은 A로 가셨죠? She's sweeping the floor. Sweeping the floor입니다. sw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빗자루로 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mo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op은 대걸레질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빗자루가 아니라 대걸레라면 she's mopping the floor 해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고요. wipe라고 하는 건 헝겊 등으로 닦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동차 앞에 이렇게 빗 닦는 와이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헝겊 등으로 테이블을 닦거나 할 때 뭐 she's wiping the tabletop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긴 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이 지금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괜찮죠. She's cleaning the floor. 바닥을 cleaning하고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선택지 한번 소거해 볼까요? She's stacking some chairs. stack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쌓다라는 표현인데 체어를 쌓고 있는 건 아니죠. She's stacking some chairs. stack이라고 하는 단어 꽤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stack은 쌓다, 동의어는 pile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stack, pile. 시작. stack, pile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B, C 한번 봐야 되겠네요. C 한번 볼까요? C는 She's picking up a menu. pick up. She's picking up a menu. pick up이라고 하는 건 줍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picking up a menu라 그러면은 picking up a menu, 메뉴를 줍고 있다. 들어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pick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파트에 가면은 가져오다.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뜻을 쓰이기도 하냐면 buy, 사다의 뜻을 쓰이긴 합니다만 파트 1에선 어김없이 줍다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D 한번 소거할게요. She's serving some customers. 일단은 커스터머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서빙도 할 필요가 없겠죠? She's serving some customers. 맞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의미를 바꿔보세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closing the top of a copy machine. B, A man is installing some tiles. C,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D.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오케이. 정답은 어떻게 가셨어요? 정답은 C로 가셨나요?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맞죠. handing some paper to a man입니다. 남자에게 페이퍼를 넘겨주고 있다. handing 정답이죠.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야, 핸드가 나 여자가 손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핸드는 동사로 넘겨주다, 건네주다라는 뜻으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맞죠. 페이퍼를 종이를 넘겨주고 있다. A는요. A man is closing the top of a copy machine. top of a copy machine을 닫고 있다, 닫고 있다, 열고 있다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은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닫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top of a copy machine, copy machine의 꼭대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걸 답으로 만든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The top of a copy machine is opened. 맞죠? copy machine의 꼭대기가 is opened. 열려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소거할까요? A man is installing some tiles. install 하고 있다. install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진 않죠. 남자분이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거할게요. A man is installing some tiles. 중요한 건 뭐냐면 install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install setup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install setup 한 번만 더 install setup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한번 가볼까요?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put on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put on은 선택지에는 많이 나옵니다만 답이 잘 안 되는 표현으로 putting on 착용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맞죠?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그럼 sweater을 착용 중은 아니지만 입고는 있는 상태인데 답으로 만들려면 putting on을 뭘로 바꾸면 된다?
했잖아요, 우리. 뭘로 바꾸면 돼요? 맞죠? wearin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 woman is wearing a sweater 하면은 스웨터를 입고 있는 상태다.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은 사람이 좀 작게 나오다 보니까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동작 같은 거에 2명 이상일 때 집중을 해보셔야 되죠. 갑니다. Number 1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1 in your test book. A, They're looking at a display. B, They're folding their umbrellas. C, They're crossing the street. D. They're packing a suitcase.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A로 가셨나요? They're looking at a display. 맞죠. Looking at a display입니다. Look at은 보는 건데 display는 여기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 stand가 생략돼서 전시대를 보고 있다. 뭐 진열대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They're looking at a display. 딱 봐도 길에 가판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display를 보고 있는 것이 맞겠고요. B는 어때요? They're folding their umbrellas. folding 접고 있는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거할게요. 물론 여기 umbrella가 있긴 한데 설마 umbrella를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비가 안 오네 하고 여기를 싹 걸거나 그러진 않겠죠. 맞죠? They're folding their umbrellas. folding이 맞지 않고요. C는 어때요, 여러분? They're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고 있지도 않죠. 동사가 crossing 하고 있지 않으니까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D는 They're packing a suitcase. pack이라고 하는 건 싸는 거거든요. 싸는 거. suitcase를 싸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pack은 싸다 혹은 채우다라는 뜻이 돼요. packing a suitcase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행 가기 전에 짐 가방을 싸는 모습이 packing a suitcase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suitcase라고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저걸 싸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 맞죠? possible answer 하나 보면은 the woman is carrying a bag. 가방을 carrying하고 있다. carrying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옮기다, 운반하다 말고 소지하다, 휴대하다. 그래서 가방 같은 걸 들고 있거나 할 때 carry라는 동사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강조드렸었죠? 맞죠? 자, 저희 한 문제 더 하고 문제 푸는 건 마무리하고요.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꿔볼게요. Number 의미를 17. 우리말로.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7 in your test book. A,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B,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C, They're entering a conference room. D.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오케이. 정답은 어떻게 가셨나요? 공사장 나오면 사실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정답은 B로 가셨나요?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맞죠.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일하고 있죠. 어디에서? Construction site.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A 한번 볼게요. A는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hang?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락은 보통은 어떤 철골 구조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리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선반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거기에 hanging hat 걸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왜 혹시라도 모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자가 되게 집에 많을 수 있는데 어디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폭에서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리에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그걸 hang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They're entering a conference room. enter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conference room도 아니겠죠? 맞죠? conference room이라고 하는 게 회의실인데 회의실에 들어가는 설마 땅 파서 회의실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D 한번 가볼까요? D는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install 하는 건 맞죠? 무언가를 install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뭐 바닥에 뭘 설치하나? 파는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light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light가 없어요. light가 조명 같은 건데 조명이 없으니까 소거하셔야 되겠죠. install 설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어 뭐가 있죠?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install, set up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install 한다? structure 어떤 맞죠? 구조물을 install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ight가 없기 때문에 소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땅을 파고 있다. dig 이런 표현 dig라는 땅을 파다. 뭐 they are digging the ground 뭐 이런 표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They are wearing helmets. 맞죠? 헬멧을 착용한 상태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해 나가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오답 노트, 아무 빈노트나 괜찮습니다. 아무 노트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노트를 준비해서 여기에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하게 될 단어 테스트도 여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빈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틀린 번호를 옮겨 적은 다음에 각 선택지의 의미를 들으며 우리말로 바꿔보셔야 돼요. 각 선택지를 들으며 의미를 우리말로, 우리 방금 전에도 했었죠. 의미를 우리말로 최대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봤는데 3번, 7번, 9번이 틀려서 A, B, C들을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봤는데 3번 같은 경우는 A가 잘 안 들리고 B는 7번은 B가 의미가 우리말로 잘 안 바뀌고 9번은 D가 의미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우리말로 안 바뀌는 선택지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 옮겨 적는 거예요. 정답지 있잖아요. 해설집 있잖아요. 그걸 오답 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우리말 표현도 적으셔야 돼요. 우리말 표현을 보고 영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오답 노트 샘플을 한번 볼 텐데 샘플을 만들 때는 이렇게 They a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맞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의 정답이죠.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렇게 이걸 적는 건데 중요한 건 한글을 적을 때는 영어 어순 그대로 적어보는 게 괜찮아요. 그들은 일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그래야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확인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순 그대로 적는 게 암기한 다음에 한글 표현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They're working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음원을 반복 재생하면서 음원의 발음, 연음을 따라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LC는 발음이 되게 중요해요. 발음을 알아야 들을 수 있어요. 스펠링 몰라도 발음을 알아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걸 속도에 맞춰서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이 속도에 맞춰 소리 내서 따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의미가 머리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원 속도에 맞춰 따라 소리를 낼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미가 머리로 올라와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속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로 영어 부분을 덮고 외웠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는 일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They a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천천히 말하고 외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들은 일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They are working 바이브도 좀 넣죠. At a construction site? 맞긴 맞았어요. 근데 이러면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MP3 속도에 맞춰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 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지금 여기 풀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큰 틀은 이미 다 잡아드렸고요.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제 익히기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음원들은 제공이 될 거니까 음원에 맞춰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암기하시라고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아까 OT 때도 설명드렸지만 다음 시간 내용을 미리 암기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문제를 적용해보면서 풀어보면서 2차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꼭 암기해 오시고 단어 테스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테스트는 제가 영문을 읽어드리면 한국어 뜻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신가요? I have seen the future. 이걸 딱 보고 나서 나는 뭐 보아왔다. 봤던 게 영향을 미친다. 퓨처에 더는 왜 붙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토익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익 공부를 해보셨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시다면 저와 함께 이티스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종로 YBM학원 인문중급 1위 두남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ETS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RC 강의를 인사드리게 됐고요.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뜬금없는 영상으로 잠깐 인사드렸는데 제가 지금 입문서 강의예요. 저희 토익을 처음 접하시던지 또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정말 그 수준에 맞춰서 하지만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잘 준비했으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토익 그리고 또는 중급자 이상의 레벨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ave seen, have pp,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뭐 해왔다. 또는 뭐 과거 했던 게 현재 영향을 미친다. 막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future 앞에 더가 붙어 있는데 명사 앞에 더가 붙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he car, 그죠? 근데 왜 붙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히 묻는 것들이 토익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잘 잡지 않으시면은 토익 입문을 넘어서 중급까지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문장을 저희 강의하다 중간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딱 보면 have pp가 뭐구나, 더를 왜 쓰는 거구나 라고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강의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목표를 전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가장 빠르게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끔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25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25강 안에 문법 그리고 어휘, 문제풀이 그리고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했고요. 6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ABC만 안다는 가정하에 가장 빠르게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강의를 들어봐도 어렵다는 느낌 받으신 적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쉽게, 정말 알파벳만 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토익을 정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아주 쉽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이끌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도 빼기에 급급하지 않은 이해 위주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강의를 듣다 보면 어쨌거나 진도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막 교재만 따라가는 강의들도 종종 있는데 저희는 이해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진도가 오래 걸리더라도 한 강의가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께 이해를 완벽히 시키고 이래서 답이 되는구나, 이래서 얘가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강의를 잘 해나갈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최대한 ETS 공식 입문서 교재 내용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ETS 기출 입문서잖아요. 기출 문제를 활용한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저도 뭐 책을 써보기도 했고 저도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기출 입문서 공식 입문서의 어떤 이론을 저는 그죠? 따라갈 수 없겠죠. 정말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충실해서 물론 저희 이론이 조금 더 양념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충실하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죠? 그 교재 내용에 완벽히 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강의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문이지만 시험 대비 이론과 문풀까지 황금 비율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라고 해서 이론만 배우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시험 보실 거니까. 그죠? 문제풀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잡고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저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잘 과정을 이끌어 갈 테니까 이거 듣고 뭘 들어야 되지? 이거 들으면서 문제 또 풀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황금 비율로 잘 섞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충분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골고루 파트 5, 6, 7입니다. 파트 5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토익이 처음이니까요. 토익은 7개의 파트가 있는데 파트 5, 6, 7이 제가 강의하는 RC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강의하셔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 강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다 듣고 알아서 문제 푸시고 끝납니다. 이게 아니라 최종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모의고사의 문제풀이까지 제가 담당해서 완벽히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 강의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토익은 발을 딛고 그 이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강의를 앞으로 쭉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소개 좀 드릴까요? 필요 없다고요?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좀 적어봤는데 아이돌 가수에서 전국 YBM 어학원 입문 중급 1위 강사를 좀 거창하게 적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멘사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고 뭐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일본에도 갔었었고 여러 가지 활동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가수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우연찮게 특별 외박 때문에 토익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정도 아닌데 토익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혼자 그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열심히 혼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서 점수를 빨리 얻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방송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강사가 됐고요. 단기간에 토익 강의에 좀 자리를 좀 잡게 되고 종로에 있는 YBM 어학원에서 두 남자 토익이라는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루경 강사와 빠른 시간에 전국 YBM 어학원 입문중급 1위 강좌로 자리 잡게 됐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어떤 노하우들 경험들 그리고 군대 안에서 혼자 고면서 느꼈던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 이 강의에 녹아내서 전달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토익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개강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학생분들이 계세요. 한 부류는 관찰자분들이죠. 나 영어 문제 해봤는데 너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라고 팔짱 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러신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참여자입니다. 나 점수가 너무 급해 빨리 참여하지 막 션, 니스 막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뒤를 봤을 때 점수가 빨리 급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자 유형의 수강생분들이 많이 점수가 오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후자 참여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토익 공부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를 믿고 이 강의를 잘 따라오셔서 토익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저와 함께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처음 인사 오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강의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구와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는 20페이지를 먼저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문장의 구성단이에요. 구와절은 크게 문장 구성단인데 토익 시험에서 영어 단어 하나 툭 던져주고 이거 뜻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보통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단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단어란 말은 알고 계시죠? 자, 단어에다가 단어를 붙이면 우리 뭐라 부르냐면 구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구요. 자,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모아봤는데 그 단어가 알고 봤더니 주어랑 동사들어요. 그때 뭐라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절은 이때가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과 비슷한 용어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를 이루고 있는 단어와 단어가 있는데 단어를 툭 띄어서 보고 그럼 잘 보시면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된 거고 구가 모여서 절, 즉 문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는 일종의 문장의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종류가 8가지더래요.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팔품사라 부릅니다. 이것들이 단어의 종류니까 오늘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단어의 종류고 크게 8가지로 분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품사, 방금 얘기했지만 문장을 이루는 부품이니까요. 품사라고 언급을 하고 종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쭉 언급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런 거 있죠. 명사라면 명자는 이름 명자잖아요. 한자를 좀 활용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언급한 대로 이름 명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언급을 드릴게요. 명사는 바로 그 이름에 해당하는 품사라고 했는데 자,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student, 학생 아시죠? 그리고 bank, 은행 아시죠? 트리, 나무 이런 것들이 명사가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형태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눈으로 보건 또는 머릿속으로 그리건 형태가 있어야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름을 얘기하는 명사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대자는 여러분 대신하다의 대자예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바타라고 좀 적어놨는데 보셨나요? he, 그, she,
그녀, this 이것들이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겠죠. 제 이름은 권영준인데요. 얘를 만약 대신한다면 그라고 대신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신한 대명사가 이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또 언급을 드릴 거니까 개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입니다. 동사는 체크 하나만 해볼까요? 자, 동사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인데요. 움직임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이세요? 다의 동그라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자로 끝나는 거. 거기에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먹다, 입다 이런 것들이니까 짐작하시고 그죠? 움직임 또는 상태 체크를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drink, 마시다, write, 쓰다 이런 것들이 일반 동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체크 좀 할게요. 자, 비동사에 밑줄 그어두시고 비동사. 비동사는 들어보셨나요? 뭐 am, is 되게 종류가 많은데 어쨌거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뜻만 잘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는 이다 또는 되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오늘은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좀 빠졌네요. 자, 조동사도 하나 적어두시면 들어보셨나요? 조동사? 조동사는 앞에 적어놨지만 한 글자가 생략된 동사예요. 보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보조해주는 보조동사고 will, can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참고로 얘들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랑 부사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별표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토익에서 답으로 잘 나오는 품사예요. 자, 형용사는 무엇을 형용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꾸미는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꾸미는 품사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명사를 꾸민다만 오늘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young people 이런 식으로 명사 꾸미는 형용사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사도 별표쳤죠. 부사는 문장을 풍성하게 치장해주는 코디네이터라고 좀 쉽게 설명했는데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부가적인 품사로 보시면 돼요. 부가적인 품사.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beautifully 아름답게, late 늦게, really 이런 것들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참고로 적어두시면 단어가 ly로 끝나면 80% 이상은 부사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사는 부가적인 품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뭐냐면 부사는 다른 품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사는 부가적인 품사로서 모든 품사를 다 꾸밀 수 있어요. 딱 한 개 빼고요. 뭐 빼고요? 명사 빼고입니다. 왜? 아까 했죠. 명사 누가 꾸민다고? 형용사 꾸밀 거니까. 오케이?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고요. 자, 전사입니다. 전사는 생김새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얘들이 전사고 얘도 한자로 좀 설명드리면 앞전자에 놓을 치자예요. 그래서 앞에 놓이는 품사가 전사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 놓냐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놓이는 품사구나 라고 짐작을 좀 해두시면 될 거고요. 뭐 설명 잘 읽어보시면 비슷한 맥락이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아 접사입니다. 접사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형용사와 부사와 마찬가지로 접사로 답으로 잘 나오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접사는 기본적으로 밑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문장 또는 절이라고 할게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접사는 기본적으로 절과 절,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다라고 기억하시고 참고 이건 필기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접속사가 있다는 소리는 문장이 두 개나 소리죠. 문장에는 반드시 아까 주어랑 동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접사 있으면 문장이 두 개잖아. 그럼 동사도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은 공식이 될 수 있으니까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동사 개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이런 포인트로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감탄사는 잘 읽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토익에서 묻지는 않으니까 8가지를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팔품사는 진도를 잘 따라오기 위해서 팔품사의 용어는 명확히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강의 장점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앞에 좀 돌려보시면서 팔품사의 용어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잡고 다음 부분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가겠습니다. 18페이지로 가시고 문장 형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형식이요. 자, 일단은 보시면 문장 형식 나왔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뭐 최근이라도 영업을 좀 해보셨다면 오형식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린 건데, 자, 문장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이때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1형식은 첫 번째 형식이나 만큼 심플하게 끝나는 거예요. 주어 그리고 동사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밑에 몇 개 적어놨는데 The chicken ran away. 그 닭이 달아났다. 끝났죠? 그리고 She sang beautifully. 얘는 부사니까 없다고 보시면 그녀가 노래했다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심플한 여기 1형식이고요. 주어 그리고 동사로 끝나는 1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지만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를 안 가지고 보어도 안 가지고 동사로 끝나니까 얘들을 우리가 자동사, 스스로 자체를 써서 자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형식에 쓰이는 동사로 대표로 3가지는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work, arrive, go는 잘 나오는 자동사니까 1형식에 쓰인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2형식 문장입니다. 1형식보다 한 단계 더 나갔으니까 얘는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뭔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어가 붙는, 오케이? 여기에 2형식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예문을 바로 보시면 이름 보시죠. The car looks라고 했는데 해석해보면 그 차가 보여요. 어떻게? 궁금하죠? 또 보시면 Lucy became. 루시가 됐어요. 뭐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보충해주는 단어가 필요하죠. 얘들을 2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종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걸 지금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분류만 기억하세요. 감각을 표현하는 감각 동사라든지 또는 비동사, become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얘는 보어를 보충해주는 보어를 가진 동사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운드 들리대요. 어떻게 들리는데 sounds good.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look,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는데 보충해주는 말이 표현하게 되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들이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이게 2형식 문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형식입니다. 3형식은 2형식에서 그렇게 길어진 건 아닌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3형식 문장의 동사라고 합니다. 지금 적어놨지만 타동사로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혼자 쓰이는 동사라고 했는데 타동사의 타자는 여러분 타인할 때 타자예요. 다른 거 뭐 하나 필요한 동사죠.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문장을 3형식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시면 요거 기억하세요. 목적어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을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T를, 차를, 폰, 전화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자, 주어 나왔고요. 그는 원했는데 뭘 원했어? 목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차라는 목적어 나와 있고요. 또 보시면 나는 픽업 들었는데 뭘 들었어? 전화라는 목적어 나와 있죠. 이게 3형식 문장이니까 3형식은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이 되겠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형식인데 이건 이따가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 4형식은 좀 길어졌어요.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한 개 더 나와요. 목적어 2개 나오는 문장을 4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로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부 있죠. 기부 뜻 다 아세요? 그죠? 기부 주다인데 기부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본 노래가 하나 있을 텐데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Give me a call 들어보셨어요? Give me a call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에게 전화를 줘라는 뜻인데 형태를 보시면 give 있죠. 그리고 me라는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콜이라는 목적어 또 나왔죠. 목적어 2개 나왔습니다. 이거를 4형식 문장이라 한다로 기억하시고 그때 쓰는 동사를 적어놨는데 얘도 대분류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 동사로 기억하세요. 수요 동사. 수요가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주다, 제공하다, 보내다, 수여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2개 갈 수 있다. 헷갈리시면 give me a call을 기억하시면 그게 4형식이었지 라고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탐이 gave는 give의 과거죠. 줬대요. his girlfriend에게 a present, 선물을. 목적어 2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밑에 거 보시면 브라운 씨가 샀대요. 바이의 과거 시제죠. 뭘 샀어? her son, 그녀의 아들에게 선브레드, 빵을 사주었다 정도로 목적어 2개 나온 4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간략하게 보는 거니까 형태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아까 봤던 3형식처럼 목적어를 갖고 오는데 그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얘도 동사를 먼저 보시면 make 잘 아시죠? 만들다인데 봐봐. 여기까지 볼게. You make me가 되면 주동목이에요. 해석해 보면 네가 만든다 나를 뭐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어로 happy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보시면 they found girl. 자, 그들이 발견했다 소녀를. 또 말이 되겠지만 그 뒤에 보어가 들어가면 그죠? 정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은 3형식 목적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목적격 보호를 추가한 문장의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5형식 정리해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5형식은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서 나왔던 예문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RC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RC는 Reading Comprehension이죠. Reading은 읽기이기 때문에 문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읽는 걸 묻는 시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예문들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보셨겠지만 어려운 문장은 없으니까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20페이지 가시고 아까 잠깐 처음 해봤었던 구와 절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구는 단어와 단어의 모음을 구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주어 동사가 있더라. 그러면 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절을 봤는데 그 절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다면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토익에서는 마침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묻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절이나 문장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개념을 쓸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about the book이라고 보면 about 전치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더 관사 그리고 북 명사 단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구로 보시면 되고 얘는 보시면 단어 많이 모여 있는데 잘 봤더니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거든요. 그럼 절입니다. 그리고 마침표까지 찍힐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구분을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부하시면 있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 20페이지는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보세요. 보시면 자, 명사구는 방금 얘기한 대로 구는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으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명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Installing a computer가 되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It's not easy,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전체 구조를 보시면 easy 앞에서 주어 기능을 하고 있죠. 오케이? 또 밑에 거 보시면 자, I want to drive a car라고 했는데 want면 원하다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부정사 구가 들어가서 목적어 즉 명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 군데 명사 기능 하는 것을 명사 구라고 할 거니까 용어 정립을 잘 해두시고 자, 또 얘는 보시면 절 문장은 문장인데 명사 기능한 문장이라면 명사절이 되겠죠. 이거 나중에 명사절 파트에 자세히 보실 건데 자, 여기 주어고요. 여기 동사입니다. 말했다. 그리고 대시 끄는 절이 있는데 찾아배우시겠지만 대절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해석해보면 That John was sick입니다. 그 사람이 아팠다라는 것이라고 해서 said의 목적어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명사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My hope is 비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방금 얘기한 대로 대시 끄는 명사절이 is의 보어 기능하고 있죠. 보어 즉 명사 기능하고 있는 거니까 명사 절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안 배웠어요. 대절 나중에 배우실 거고 동명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지금 그냥 용어 구조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군대 명사기능 하면 명사구. 문장인데 명사기능 하면 명사절. 그렇게 인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형용사구라면 군대 형용사 기능 하는 거고. 그죠? 형용사절이라면 문장인데 형용사 기능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I want information. 정보라는 명사가 있는데 about new product라고 해서 이 전명구가 새로운 제품들에 관한 정보. 결론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하시면 되고 또 보시면 I will buy the computer. 컴퓨터 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시 끄는 절이 뒤에 붙어 있죠. 오케이? 뭐 차차 배우시겠지만 대절인 바로 앞에 명사가 있다면 그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절이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인지를 해두시고 좀 용어 정리만 잘 하니까 명사를 꾸미는 구라면 형용사 구, 명사를 꾸미는 문장이라면 형용사 절 정도로 용어를 좀 정립을 해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구 보시면 되고요. 부사는 아까 정리해둔 대로 부가적인 거예요. 뭐 완전절 앞뒤에 부가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세요. tourist arrive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arrive는 무슨 동사? 일형식에 쓰이는 자동사였습니다. 그러면 여행객들이 도착했다. 문장 끝났어요. 끝났으면 부사가 나와야죠. 근데 그 뒤에 전명구가 나와서 부사 기능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사구로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 것도 보시면 요 뒤에 볼까요? We stayed at home입니다. stay도 사실은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렀다. 끝났어. 근데 because가 이끄는 절이 이렇게 부사 기능을 문장 앞에서 하고 있죠. 얘들 부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은 절인데 부사 기능 한다면 부사절, 구는 군데 부사 기능은 부사구. 그렇게 인지를 좀 해두시고 방금 보신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 잘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21페이지로 갑니다. 자,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자세하게 정리 좀 해드릴 테니까 정리 잘 해보시고요. 밑줄 잘 그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핵심 뼈대라고 했어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뼈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주어 동사를 적었는데 모든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다 라고 적어놨고 주어 동사는 단짝처럼 붙어 다닙니다. 당연하죠. 주체가 있으면 하는 동작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인지하시고 얼핏 보면 문장에 동사가 여러처럼 볼 때도 있지만 진짜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차차 배우면서 알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처음부터 갑니다. 자, 주어는요. 주자가 뭐 주인할 때 주자예요. 문장의 주인, 즉 동작의 주체가 주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은는 또는 이가 전달하시면 되겠죠. 영준이는, 그죠? 영준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주어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고 주로 명사가 주어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동작을 하는 주체라면 동작을 하려면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태가 있으면 이 형태의 이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는 보통 명사가 잘 나온다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요거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All employees must wear a uniform인데 자, 입어야 합니다. 누가요? 주체가 필요하죠. 모든 직원이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또 갑니다. was delayed, 지연되었습니다. 무슨 지연이요? The flight to Tokyo, 도쿄로 가는 비행이. 오케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고요. The computers repaired by the technician are now ready for use. 자, are란 동사 보이시죠? 그 앞에 주어 필요한데 좀 전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동사 같은 동사가 아닌 게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는 repaired는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의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사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are란 동사 앞에 주어로 computers, 그죠? 명사, 복수명사 있다라는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가 주어고 보통 명사가 들어간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꿀팁 잡고 가시고 꿀팁은 명령문 들어보셨죠? 명령문 얘기하는 건데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동사가 먼저 나와요. Please send me,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겠지만 참고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어려운 문법 배울 때 적용될 겁니다. 명령문은 예를 들어서 go home 이거잖아요. 근데 go home은 무슨 소리야? 야, 너 집에 가, 너 이거잖아. 그래서 주어 you가 생략된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올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여러분 아까 잠깐 봤었지만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건데 어떤 뭐 문법 용어를 잘 들어보셨다면 서술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서술어. 뭐 같은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뭐 차차 배우시겠지만 주어 자리는 많은 품사가 들어가고 뭐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서술어 자리는 결국 동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플하게 그냥 주어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런 뉘앙스 기억하시고 이건 항상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다, 이다, 다자로 끝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참고로 여기는 밑줄 그으시고 별표나 쳐보시겠어요? 그래서 to가 붙거나 동사 뒤에 ing가 붙은 형태는 문장의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보기 중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보기 중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차 배우시겠지만
얘는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얘는 동명사라고 하는 어쨌거나 동사를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기능은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어디서 뭐 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to 고도 동사인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으면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럼 뭔데요? 찾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보시면 모바일 폰이라는 주어가 있었고요. 핸드폰들이 근데 동사 필요하니까 are 비동사 형태 나와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어 나왔죠? 그리고 동사 교체했다 replaced 형태 보시면 되고요. 자, impress working late should lock the door라고 했는데 나 work 들어봤는데 선생님 아까 work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어 나왔으니까 얘 동사 아닌가요? 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한 대로 얘들은 동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묶어주세요. working부터 late까지 묶어주세요. 얘가 앞에 있는 impress 꾸미는 얘는 분사라고 하고요. 분사는 차차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늦게 일하는 직원들은 오케이? 그리고 동사 should lock이 나와 있으니까 형태적으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꿀팁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적어드렸는데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은 뭐의 개수로 보자고 했죠? 다시 한번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은 뭐의 개수라고요? 동사의 개수로 기억을 해주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활용될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면 대시 보이시죠?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니까 지금 앞에도 문장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이걸 적용해 보자면 접속사 한 개 있죠. 동사 몇 개 있어요?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어려운 거에 활용될 거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적어놨는데 괜히 적었네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목적어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형식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동사란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목적어를 가진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었고 중요합니다. 목적어는 해석을 이렇게 을룰로 기억하세요. 보통 을룰로 해석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뭐 영준이를 그죠? 르겸이를 사과를 토익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목적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동사 뒤 목적어 자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자면 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 바로 뒤가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토익은 기본적으로 자리를 물을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자 보시면 자 we had a discussion입니다. 우리는 가졌어. 무엇을 가졌는데 목적어 필요하죠. 이렇게 discussion, 토론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고요. 지금처럼 목적어에 보통 명사가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활용하세요. 자, 그럼 요거는 이따가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체크 좀 할까요?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수요동사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건 이따가 요 다음에 사형식이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자, 아까 제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기하면서 노래 불러드렸는데 give me a call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적어놨는데 give나 또는 offer처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요동사라고 했죠. 수요동사. 얘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2개 갈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give me a call이니까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 나와요. 그때 해석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주는 거니까 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백씨가 준다. 새로운 직원들에게 뭐를요?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것도 보시면 자 동사 있고요. 수요동사 나왔습니다. 간접 목적어 나온 거고요. 얘가 직접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제공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뭐를요? 어떤 지불된 휴가, 유급 휴가를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나중에 뭐 수동태를 배우시든지 어려운 거 배우실 때도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잘 기억하셔서 목적을 2개 가진 것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수요동사 2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차차 배울 거니까 보셨던 기부하고 오퍼를 조금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꿀팁인데 이거 뭐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르다 상승하다 뭐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사로 보시면 돼요. 자동사. 목적어를 안 가진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어가 있고 자동사가 있으면 문장이 끝나는데 근데 뭔가 부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니까 보신 대로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중요한 꿀팁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간략하게 봤죠? 자세히 좀 보시면 자 비동사 뒤에 주격보라고 했는데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비동사인데 비동사 뜻이 이래요. 이다 또는 뭐 하다 또는 뭐 되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보셔도 나는 이다.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보어가 들어가는 게 이 형식 문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토익에서는 비동사로 잘 물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am, 뭐 is, are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오고 그 뒤에는 보충해주는 보어가 나오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중요한 단어 있네요. 자, 주격보어에 좀 체크해 볼게요. 주격보어. 그래서 형태를 기억하시면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리자면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보어가 나오면 이 보어는 이렇게 있는 주어를 보충할 것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석해 보면 오피스 빌딩이 입니다.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어가 나와서 큽니다. 근데 큰 게 뭐예요? 결국 빌딩이 큰 거니까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고요. 또 갑니다. The business proposal 어떤 사업 제안들이 seem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유망한이나 형사 들어가서 유망하게 보입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보어를 주어로 보충하는 주격 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주격 보어가 뒤따라온 동사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비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적힌 여러 가지 것도 다 중요해요. 몇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비동사 대표로 잘 기억하시고 remain은 뜻이나 어떤 그런 뉘앙스가 비동사랑 흡사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become 들어보셨나요? become 그죠? 어떻게 되다 얘도 보호가 필요할 거고 stay 머무르다 이것도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주격 보호를 가진 동사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적격 보호란 말에 색깔 좀 해두시고요. 아까 주격 보호가 주어를 보충하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는 누구를 보충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보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목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비슷한 거 봤었는데 보시면 자, the music made performance입니다. 음악이 만들었다 공연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호로 impressive가 들어가면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해석은 인상적으로라고 했으나 이게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체크할게요. 형용사에 별표 주세요. 형용사.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잘 나오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I found a book 내가 책을 발견했대요. 이게 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부족하니까 뒤에 보어가 들어갔죠. 쉽다고 발견했다. 쉽다고 생각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도 형용사 easy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말이에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으로 보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 found the book easy가 되면 뭐가 쉬운 건 결국 목적은 책이 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사가 나오면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는 거죠. 쉽게 발견했답니다. 발견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용상 나는 책이 쉬운 걸 얘기하고 싶어. 그 뒤에 목적어 뒤에 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들을 목적격 보라 부를 거고 형용사가 들어간다까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뭐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목적격 보가 뒤따라오는 5형식 동사들입니다. keep 잘 나오고 find 방금 많이 봤죠. consider 고려하다 또는 여기다 손을 하시면 되고 좀 전에 문장에 나왔었던 make도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를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법 강의와 다르게 5형식을 쫙 나열해놓고 그냥 쭉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지금 단어 하나 찢어가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훑어보시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대로 문장 해석이 중요하므로 나왔던 예문들이 쉽더라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예문을 2번 정도 읽고 해석을 해보시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게 보어고 이게 동사구나 조금 짐작이 될 거니까 반드시 예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요 일단 기초 문법과 독해 전략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독 직해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직독 직해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감 그대로 문장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그 의미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읽어가는 건데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독해에는 직독 직해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가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은 내용만 파악하면 되시기 때문에 꼼꼼히 일단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영어 문장이 있는데 얘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I understand that. 대절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이런 거 같이 보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뜻 아셔야 되고 문법이 뭔지를 구조 파악하셔야 되고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토익 시험은 2시간 동안 시험 보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해석도 꼼꼼히 다 하시다 보면 다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직독직해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문장 보여드리면 자, 이 문장이었었는데 나는 윤 씨가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해 받았던 청구서와 관련하여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끌어놨는데 지금 I understand.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Mr. Yoon contacted you by telephone yesterday. 윤 씨가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을 regarding a bill he received. 그가 받은 청구서와 관련해서 for repairs performed on September 16일입니다.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한 맥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 어감으로 하자면 잘못됐죠. 대한으로 끝났는데 근데 다시 읽어볼까?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윤 씨가 어제 전화로 당신에게 연락한 것을 그가 받은 청구서와 관련하여 9월 16일에 시행한 수리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번역가가 아니라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순서대로 읽어가셔야 돼요. 이것들을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뭐 지금 아는 단어도 없고 이제 지금 첫 강의 켰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장 해석하라 그래. 어렵죠.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문법 배우면서 단어 배우면서 하나하나 해석할 때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시험 보려고 영상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빨리 시험 보고 점수를 얻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고 답을 찾는 방법을 저와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는 아까 본 것처럼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독직해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활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휘를 많이 모르고 지금 나 뭐 지금 그죠? 뭐 리가르딩이 뭔지 비리 뭐 집회인지 청구서인지 뭐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외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장 구조의 이해 그리고 의미 단위 파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30-40분 동안 한 게 문장 구조만 봤거든요. 그래서 뭐 명확히 주어, 동사, 목적어 했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문법 공부를 하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의미 단위 파악이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장을 좀 보여드리면 미리 좀 볼게요. 이따가 볼 문장인데 딱 보세요. 아티스트, 서치, 애주고 리논 그리고 조경 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넓게 하셔서 뭐 구 단위로 본다든지 절 단위로 볼 수 있다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 단위로 보려면 전치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죠?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절 단위로 보려면 접사가 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 명심을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장 끊어읽기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보셨든지 또는 문법 수업이나 회화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끊기 연습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좀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주, 동, 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 끊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이 적어놨는데 Artists such as renowned landscape painter Sean Fay and noted graphic artist Janice Black이 주어요. 걔들이 그리고 have produced work of art 뭐뭐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더니 was will 블라블라 꾸며주는 관계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관계대명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가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만 잘 기억하셔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퀘스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Other noteworthy performance this summer will include Sterling Orchestra on July 12th and Granville Choir on August 16th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영어는 거꾸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 된다. 그래서 요 날짜에 얘들이
여기서 뭐뭐를 포함할 것이다. 이 공연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독직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잘 적혀 있죠. 그래서 그 공연자들은 7월 10일 오케스트라와 8월 16일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잘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I would recommend contacting one of the academic journals which often publish pieces similar to yours. 그래서 니꺼와 비슷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대로 순서대로 그죠? I would recommend 나는 권해드립니다. Contacting one of our academic journal 학술지 중에 한 곳에 연락해 보시기를 which often publish 블라블라 뭐뭐를 출판하는 정도로 쭉쭉 순서대로 읽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직은 어렵지만 감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 활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킬은 구 앞에서 끊어읽기라고 했는데 구는 오늘 많이 언급드렸지만 단어와 단어의 모음이라고 했어요. 그 앞을 잘 끊어주는 소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캠페인 그죠? Which will be launched this summer 끊었고 그 다음에 will support forest preservation if 이렇게 끊겨 있죠. 기본적으로 단어의 모음인 구를 잘 끊어주시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좀 기억해 보실래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치사는 말 그대로 전치사고요.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투가 있고 동사가 있겠죠.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경을 할 거고 분사는 형용사경을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 보실 때 전치사나 오케이? 접속사가 보이면 그 앞을 좀 끌어주시면 전체 구조가 좀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which란 접속사 앞에 잘 끊어주시고 across란 전사 앞에 잘 끊어주시면 전체 구조는 조금 더 쉽게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끊어보시면 또 저희 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Mr. Moffat saved enough money.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모펫 씨는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To open a shop. 샵을 열기에. But 그러나 he was not certain. 그는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How to establish his business. 어떻게 사업을 설립해야 될지 정도로 쭉쭉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 꾸준히 연습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법 그리고 독해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첫 강의지만 볼 게 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품사 한번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을 간략하게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오형식을 한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뼈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잘 인지하시면 앞으로 어려운 문법을 배우시건 또는 독해를 하시건 그 뼈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복습 잘 해두시고 자, 기초 부분일수록 반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뼈대는 명확히 잡으셔야지 그 위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오형식, 보호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많이 읽어보시고 중간에 언급드린 예문의 중요성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예문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해석해 보셔야지 우리가 기초를 잘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